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41.76원이고 빅스 지수는 8.44% 상승을 했습니다. 2년물, 10년물, 30년물 국채금리는 모두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요.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1.75%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0.68% 상승을 했네요. 우선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플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시위가 계속되고 폭스콘 공장에서 발생한 불안 사항으로 인해 아이폰 생산이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보도가 나온 후에 주가가 마이너스 2.6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최근 제조 중단에 대한 우려 사항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퍼스트 솔라는 JP모건에서 주가 등급을 강등하게 된 후에 주가가 마이너스 3.39%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저감법 통과로 주가가 150% 이상 상승한 후에 잠시 숨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27일 기준으로 4만 52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봉쇄 정책을 더욱더 강화를 했고 베이징, 상하이, 청두, 우한, 란저우, 난징 등에서 반발 시위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애플과 테슬라 등의 기업은 생산 부족 위기에 시달리게 되었고 공급망의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도 시장에 여파를 주었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아마 2024년도에나 우리가 명목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23년 금리 인하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지우는 발언이며 동시에 언젠가 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한동안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연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발언이다 라고 풀이가 되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연준은 아직 금리 인상 동결의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라고 했으며 블러드 총재는 시장은 FOMC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리스크를 다소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최종 금리가 5%에서 7%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재확인했습니다. 저점이 아직 아니다라는 소식도 전달이 되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에게 향후 3개월 동안 주식시장에서 방어적인 입장을 유지한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더 낮은 밸류에이션과 마이너스 성장, 금리 정점을 본 이후에 새로운 강세장이 나타날 것이며 그 시점은 내년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안심이 되는 소식은 블랙 프라이데이의 소비 현황입니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소비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은 91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3% 증가를 하였고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소비가 위축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소비자들이 계속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고 사이버 먼데이 매출은 1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일 원자재 가격은 대다수 하락을 했으며 돼지는 마이너스 3.31%, 런던 가스오일은 마이너스 2.75%, 연준 의원들의 발언 때문일까요? 패드워치에 의하면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전일보다 소폭 낮아진 67.5%로 75bp 인상할 확률은 전일보다 소폭 높아진 32.5%로 나타났습니다. 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96센트 오른 배럴당 77.24달러, 1.2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의 봉쇄 조치 강화와 이로 인한 시위로 인해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XM의 라피 보야지안 리드 애널리스트는 원유는 중국에서 벌어지는 이벤트의 가장 큰 피해자다라면서 투자자들은 중국 당국이 시위대를 강하게 단속하고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12월 4일 예정된 오펙 플러스 산유국 회의에서 중국의 코로나 확산 우려가 커질수록 감산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전망이 되며 유가는 반등을 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커지고 있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와 시위로 인한 생산망 위협, 그리고 연준 의원들의 강건한 발언 등으로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정말 한 가지 다행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아직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다행으로 생각이 되며
아직은 경제가 무너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CPI 및 경제지표의 긍정적인 발표와 소비가 살아나는 부분이 맞물리게 되면 분명 올해 마지막에 산타랠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생기기는 합니다. 물론 이번 주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은 매파와 비둘기파로 갈리면서 어느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증시의 방향이 상하 방향을 만들면서 박스권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